네, 오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3자 회동은 어떻게 보셨는지, 워낙 지금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서로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그게 성과겠고요. 네. 무슨 서로 이야기 중에 새로운 무슨 정책적, 정치적인 새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다면 결과가 없는 거죠. 예상대로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뭔가 서로 쟁점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 그런 사안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네.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가장 큰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랬던 것이 경제 관련 분야인데 경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예.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되게 신문들 보니까 맨 앞에 무슨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이미 기본적인 틀은 공감을 이뤄서 국회에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디 특별하게 내용을 가지고 새로 진행된 건 없었고 27개월 전에 서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서로 경쟁했던 사람이 이후에 한 사람은 야당의 대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만났다. 예.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겠고요. 또 우연하게 보니까 여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는 김무성 대표, 또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또 이제 문재인 대표, 네. 또 현 대통령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현재 권력과 또 미래 권력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어제 만남을 득실로 따져본다면 각자 득이 더 많은 겁니까? 실이 더 많은 겁니까? 한 사람씩 한번 좀 따져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야당 여야의 새 대표를 또 청와대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중심은 역시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또 문재인 야당 대표로부터 문재인 대표가 준비를 많이 해갔던 모양이에요.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또 끝까지 듣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또 말하자면 자신은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측이고 문재인 의원도 하는 측이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위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대통령은 나쁠 건 없죠. 예. 물론 공격을 받았지만 그런 거야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 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간에 뭐 조정 역할을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굳이 따질 건 없겠고 문재인 대표로서도 어제는 대통령하고 만났는 그 자리를 만들었다. 예. 이 점에서 그다음에 자신이 거기 가서 평소에 할 말을 다 했다. 그다음에 이런 점에서만 문재인 의원도 이 청와대와 야당의 그런 청와대 정치 대비우는 어제 모양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네.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약간만 더 여유를 가져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라든지 이런 그런 식으로 좀 절박한 표현보다는 좀 통 큰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도 아주 무난한 그런 청와대 정치 대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문재인 대표 말이 조금 세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원장님? 그런데 지금 본인과 당에서는 특히 민생 실패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은 더 비판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보고 있는 전국 상황 또 민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데 예.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홍보하는데 들러리 서고 왔느냐 차참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네. 그런 역할은 일정하게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성과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갔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 사람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은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 더구나 최근에 지지도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도 그전 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붙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또 이회창 후보는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 총재가 돼가지고 만났을 때 그 상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회창 이제 총재가 대선 선두를 거의 4년 동안 달리다가 예. 이제 막판에 가서 월드컵 열리고 할 때 노무현 후보 또 정몽준 후보한테 밀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에 같이 붙었다가 졌지만은 야당 총재가 돼가지고 같이 맞대응하면서 위상을 계속 유지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점에서 예. 오늘 문재인 대표 어제 만남은 그런 위상 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예.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 만나고 있는 것보다는 만나서 어쨌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아마 좋게 본 분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 만나는 것 자체가 무슨 뉴스거리입니까? 대통령하고 여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상당히 일상적이 돼야 될 건데 예. 그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어제 앞으로 정례화하겠다고 했는데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간에, 청와대와 야당 간에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게 예. 국민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국민에게 안독해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제 모임이 어제 그런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죠. 예. 만나고 나서 과거에는 왜 완전히 얼굴 붉히고 서로 비난하고 그랬었던 그 회담, 과거에 여야 영수회담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어쨌건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병기 신임 이래 실장 역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과거에 나중에 이제 발표문 조정할 때 보면은 대표 당사자들이 아니라 밑에 비서실장이라든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조율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예. 어제는 막상 막판에 회담에 응했던 주역들인 대표들하고 신임 또 실장하고 같이 앉아서 의견 조율을 해본 거니 뭐 장시간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어제 따로. 신임 실장의 역할도 좀 컸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 만났는데 아까 보니까 분위기가 뭐 썰렁한 정도가 넘어서 약간 좀 험악한 정도까지였던 것 같고 문재인 대표는 오늘 홍 지사를 왜 만난 겁니까?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문재인 대표 보면 상당히 거의 대권 후보 메시지를 던지는 스타일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와대 만나는 것도 그런 의미까지 둘 수 있겠고요. 이전에 남경필 지사 만나는 과정도 그랬고 이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당의 문제를 푸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경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시간에 이제 봉하마을을 방문하고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되게 논의는 뻔할 걸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미 무상급식 관련된 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할 거고 예. 또 입심 센 홍준표 지사는 또 그대로 맞대응할 거고 했는데 예. 둘 다 한 사람 벽 보고 얘기했다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이하 동문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각자 예. 입장인데요. 보니까 대신 약간 조금 원래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홍준표 지사가 좀 어색한 표정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주장이 좀 더 옹색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어쨌건 문 대표가 오늘 홍 지사 만난 건 잘한 겁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남경필 지사 만났을 때는 서로가 뭔가 새로운 방안을 도출했기 때문에 예. 생산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광역단체장하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수준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가? 과잉인가? 조금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체급을 마치 그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간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논쟁을 하러 갔다. 이것은 스스로가 그게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로서는 뭐 논쟁을 하든 덕담을 하든 뭐 어쨌든 그 문재인 대표가 거기까지 방문해서 홍준표 지사와 그 대화를 했다. 이 점에 있어서 홍준표 지사로서는 나쁠 게 전혀 없죠.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위상을 높이는데도.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표가 물론 각 지역에 가서 각 광역단체별로 가서 그 광역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현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정도는 자기가 네. 국민을 대표해서 또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서 뭐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하겠다. 또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뜻으로 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임이 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가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검토해주고 좀 고민해달라 이렇게만 부탁하고 싹 나왔어야 되는데 논쟁을 내버렸거든요. 예. 이러면서 문재인 자기 대표가 할 말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오히려 이런 게 많고 아까 김 원장님 말씀으로 이제 홍 지사가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손해 볼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좀 그 교육감 좀 만나시라. 언론한테 얘기하지 말고 교육감 좀 만나서 얘기하시라라고 얘기하던데 홍 지사가 어쨌건 그 어젠다를 끌고 가는 것까지는 가는데 소통이나 좀 설득이나 주의에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홍 지사로서는 예.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고 또 그것이 도민들이 완전히 뭐 부인한다, 거부한다든지 강력히 반대하는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고집한다면 모르지만은 예. 사실 이런 문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 지사가 뭐 혼자만 고집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문재인 대표는 도지사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네. 뭐 필요하면 언론을 이용해야죠. 그런데
자신은 계속 언론을 이용하면서 홍지사 당신은 교육감 만나라. 근데 교육감 만나고 하는 건 그분들 당사자들의 문제인데 문재인 의원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좀 문 대표가 좀 말이 막혀서 오히려 군색하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거야 오히려 가서 진보 교육감인 그 교육감 보고 가서 홍준표 지사를 귀찮도록 가서 만나라. 뭐 이렇게 주문할 일인데 거꾸로 자꾸 이제 홍준표 지사 보고 자꾸 만나라 이랬으니까 그건 좀 오히려. 네. 오늘 보니까 두 분이 그 무상급식 관련 분명히 용어를 또 수정을 좀 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로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홍준표 지사는 본인이 무상급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했다.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 얘기 나온 김에 이런 것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지사가 당 대표를 무렵에요. 본인의 홈페이지에다가 부자는 좀 더 많은 양보를 가난한 자, 약자는 더 많은 기회를 그렇게 했었는데 언젠가 부자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필요한 거냐라고 했더니 복지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보수적 시각을 많이 반영하게 되면서 구호까지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묻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에 제가 했을 때 부자들은 좀 더 많은 양보를,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참 좋은 구호다. 예. 해서 근데 최근에는 바꿔가지고 이제 부자에게는 자유를 뭐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바꿨다는 것이 오늘 그 권양숙 여사 만났을 때 문재인 대표가 권양숙 여사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경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그리고 봉하마을에서 가서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났고 그리고 홍준표 지사 만났고 지금 이런 일정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권양숙 여사 만난 자리에서 집에 아이가 둘이면 급식비만 해도 10만 원이다. 홍 지사도 어렸을 때 수돗물로 배를 채우셨던 분이 누구보다 배고픈 서러움을 잘 알 텐데 라고 말했고 그랬더니 권양숙 여사가 밥 한 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선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단어가 공격받기 딱 좋다. 이렇게 그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이 다 이제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한 모양이군요. 일상적으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죠. 이게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공공급식 아니면 국가급식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지적이 됐는데 예. 아침 또 우연하게 오늘 또 권양숙 여사가 그런 지적해서 상기해서 또 이제 의무급식이라고 강조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대적으로 대선 후보들 중에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연일 그 언론에 오르내리고 지지율도 공고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되고 있달까요? 좀 잘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공개되는데 이것이 박원순 시장이 뭔가 뜻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타당하다 보셨습니까? 그 해석이? 그 뜻만 갖고 했다고 뭐 해석하는 것 쪽보다는요. 이제 우리나라의 제1의 시장 정도를 맡고 있으면은 행보를 좀 폭넓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보기에도 특정 이념 편향에 집중된 개혁론자보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행보가 아니겠는가로 보고요. 조금 최근에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 중에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정치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광역단체장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중앙정치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야가 모두 욕을 먹을 땐 오히려 조용한 단체장이 더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최근 잘 나가고 있단 말이죠. 더구나 야당의 몫이 또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워낙 많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예. 경쟁 관계에 있던 박원순 후보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뭐 문재인 대표는 이제 당을 이제 맡게 됐으니까 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 카메라가 그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 그것 때문에 초조해하고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이제 중도 경쟁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중도 이승만, 경쟁하고 예, 있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박원순 시장도 자기 그 어떤 그 폭을 그 말은 이념적 스탠스라든지 근데 이 생각의 폭을 좀 남들이 볼 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편벽됐다 이런 지적은 이제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옛날 그 신당동 자택을 예. 그것을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지시는 안 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포용력 이런 것은 뭐 시장이 하지 말라면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냐면 그 박원순 시장의 의지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본다면 박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포용력이랄까 이런 것을 은연중에 한번 보여줌으로써 그 점에서 나는 편벽된 사람이 아니라든지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을 은연중에 좀 보여주는 그런 그 발걸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제가 아까 시장 행보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한다면 그렇잖아도 지금 박원순 시장 주변에 가바란스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시민운동했던 사람들을 많이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민운동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포진하고 있고 서울시정 운영을 그쪽으로 편향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점을 포괄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냥 과거의 시민운동 차원의 연장선이 아니라 시정의 대표로서 모두 포괄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본인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아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느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자,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전 대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수사받는데 불똥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튀는 게 아니냐, 사회이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이사 연장사는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도 사회이사 했었죠. 서로 주고받고 했던 사이였는데요. 예. 포스코에 같이 했던 예. 것인데. 그래서 이전에요. 대선 후보 논란이 있을 때도 당신이 경제 관련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기여를 했느냐. 박원순 시장한테 같은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몇 번의 투표에서 이런 역할을 했었고 중요한 결정할 때 본인이 빠졌지 않았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당시 했던 문건들 다시고 논란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예 지금 이제 그렇게 주목을 최근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당 대표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의 지금 차기 대권주자 선두에 달리고 있다면은 특히 이제 여당에서 일부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지배하게 할 것인데 예. 당장은 그렇게 이제 가시권상에서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말이죠. 아주 이 여론이나 국민의 관심권 안에 들어있으면 적어도 또 민감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 관심권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충격도 설령 있다 하더라도 좀 그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점점 앞으로 가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또 여론에 이제 완전 전면에 부각된다면 예. 그때 이런 문제 또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공격이란 건요, 뭐 언제든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이번에 제기된 거 아니고 지난번 때도 한번 그럼 거론이 됐기 한번 때문에 했어요. 네. 뭐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게 제일 좀 궁금한데요. 원장님은 네. 야권에 오랫동안 많은 관찰을 분들하고, 해왔으니까. 관찰을 하시고 또 교류하시고 하시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야권의 지도자 또는 뭐 대선 후보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밀린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난번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어느 행사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연설하는 걸 두고 옆에 과거에 대표했던 분이 엄청 늘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도요? 예, 그렇게 대신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아주 학습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대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예.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지금 학습해서 무엇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대신에 이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국민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정치적인 부분에서 보완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정치적인 보완보다는 또 무슨 정책 전문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방향은 좀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도 또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예. 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야권 내부에서 3등, 4등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전기를 만들려면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예. 교수님 견해 짧게 듣겠습니다. 안철수 대표한테. 근데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그때 하늘 찌를 듯이 올라갔던 그런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도를 되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정치권에서 흔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긴 하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약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예,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 죄송합니다. 꺼진 불은 다른 사례를 두고 얘기했던 그렇죠. 겁니다. 예, 예, 다른 사례고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분은 지금 뭐 그러다도 4등, 5등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 그런 말이 있듯이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있듯이 예, 예. 안철수 또 대표가 언젠가 또 부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